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희망차게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여러 가지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또 연말에 가해졌던 여러 가지 국회의 이 추잡한 모습으로 국민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가 떠올랐으니 지나간 모든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무거웠던 것들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시고 새해와 함께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보수 진영의 분들이 패배감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한 것이 진정한 승리는 아니지요. 좌파들이 아무리 악법을 동원해서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뭔가 자기 정권을 보호하려고 저런 식으로 이제 협착을 다 했는데 무리수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리수를 둔 거는 나중에 가서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던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저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지금 좌파 집권 20년, 50년 연장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비리와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저렇게 참 협착군들에 의해서 이러한 난장판을 만들고 헌법을 유린하는 그리고 국민들을 조롱하는 저렇게까지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해서 나중에라도 자기들이 다치지 않으려고 감옥에 안 가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서 지금은 자기네가 이겼다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집권 세력들은 특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업을 했다든가 또 밑에 직원들을 먹여 살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운동권에서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지난 연말에 민주당 운동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투사였다고 말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들 속에 민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가식이었고 위선이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 저는 이 정권이 물론 대한민국을 봐서는 어떻게든지 잘 돼야 되는데 탄핵 사태는 한 번으로 끝나야지 이게 되풀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게 불가피하게 또 저들이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정권은 경제로 망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경제 전문가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정권을 잘 유지하고 오래 가려면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경제 정책을 잘해야죠. 경제를 살려야 되고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 그것도 지금처럼 임시 3개월짜리 이런 거 말고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내야 되고 기업이 잘 돼서 수출도 팡팡하고 또 새로운 투자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도록 사실은 정권이 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한 것을 보면 2년 반 넘게 한 것을 보면 기업을 옥죄했어요. 그리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어요. 경제는 지금 완전히 폭망했어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저녁 때 이제 마트라도 가보기 위해서 한 7시 반쯤 이렇게 나가보면요. 시내에 사람이 없습니다. 썰렁합니다. 마트에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전에는 저녁에 가도 마트가 버글버글하고 도로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썰렁합니다. 전혀 어떠한 그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 정부, 이 정권은 경제로 무너지겠구나. 근데 오늘 1월 1일 어느 신문이었나요? 나온 걸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수출이 10.3%인가 감소했더라고요. 두 자릿수로는 이게 십몇 년 만인가 20몇 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한 것은 참 드문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매달 수출 감소폭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10.3%인가가 수출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 계속해서 예산은 513조로 증액하고 또 퍼주기하고 복지하고 그러면서 과다 예산을 이제 그것도 또 이 작은 정당들 1+4인가 이 꼬마 정당들 데리고 예산도 그런 식으로 다 통과시켰는데 정상적이라면 정권이 정상적이라면 예산 올릴 수 있잖아요. 510조가 됐든 515조가 됐든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를 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돈은 나올 구멍은 점점 막혀요. 기업이 해외로 떠나가고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위축되고 그러니까 이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점점점 자영업까지 다 무너져서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예산은 대폭으로 늘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채워야 또 정부가 살림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조세, 준조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올리고 또 양도세도 올리고 그동안에는 1가구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면제했는데 이제 그 양도세도 부과한다 그러죠. 또 보험료 올라가죠. 연금도 올라가죠. 이게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생색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예산을 만들어서 복지, 아동복지나 노인복지나 학생들까지 이렇게 다 무상으로 다 해주는 그거는 참 좋은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면 기업이 팡팡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외국에 나가 있던 기업들까지 한국으로 다 와서 여기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금도 여기다 부가세가 됐든 법인세가 됐든 근로세가 됐든 여기 우리나라에다 내야 자기들이 원하는 퍼주기 복지 이것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다 나가고 중소기업도 망하고 또 그 영세 상인들까지도 다 어려워지는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예산은 많이 세워서 자기들 논리대로 복지에 최우선 해가지고 퍼준다. 그러면 돈이 나와야 되니까
그 돈을 결국은 국민들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다 뜯어낸단 말이죠. 이게 나쁜 정부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국민들로부터 세금 많이 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가 언제냐면 정상적으로 국가를 잘 운영을 하고 기업도 잘 운영되도록 기업에도 투자 의욕을 솟구치게 하고 또 열심히 일하게 하고 뭐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거 다 때리쳐버리고 정말 성장 중심 기업도 성장하고 국가도 성장하고 개인도 성장하고 이 성장에다가 비중을 맞추고 가야 되는데 이 정부는 성장은 관심이 없고 분배에다가만 치중하고 있다 보니 결국 그 분배를 위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부는 경제 실패로 붕괴된다. 저는 그것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이 경제 상황이 심각한데 이 통계 수치를 조작한다든가 또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생색내기 위한 임시로 만든 일자리 수를 부풀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속이겠어요? 속이고 속이다가 나중에 한 방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제 2020년도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희망찬 발걸음으로 기대감에 부풀어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굉장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암담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민들이 다 짊어지고 고생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하면 빨리 망해라. 어차피 망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망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면서 시간이나 가다가 나중에 가서 5년 다 채우고 뻥 터진다면 수습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차라리 이 시점에서 망할 거라면 망하고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가 더 이상 낮은 단계 연방제니 뭐 이런 거 소리가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이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블랙아웃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이 정리가 돼서 다시 원래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자유시장경제 이러한 토대 위에 대한민국이 다시 건설되는 것이 더 빠른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1월 1일 첫날에 희망찬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주변 나라 안팎을 볼 때에 전혀 그런 기대가 생기진 않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청와대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청와대가 회계하긴 다 틀렸고요.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도 계속 밀어붙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4월에 있는 선거 앞두고 예산 수십억, 수십조 더 올려가지고 그것도 무리하게 올린 거죠. 그래서 선거 앞두고 이제 퍼주게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이 속지 마시고 공짜는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거저 받았으면 또 다 내게 돼 있어요. 제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 초인가 뭐 예산 세워가지고 작년 초 같으네요. 서너 번은 요양원에 매달 내는 요양비가 있어요. 그것이 한 40%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노인 정책들에다가도 이렇게 반영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3번인가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나오더니 다시 도로목 돼가지고 제자리로 올라가 버렸어요. 저는 제일 우리나라에 심각한 게 이제 첫째로는 노인 문제죠.
두 번째로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 근데 사실상 노인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사실 만큼 사셨고, 물론 그분들에 대한 복지 정책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은 뭔가 주변에 뭐 어르신들을 돌봐드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치명적인 어려움이 없고, 또 어르신들이야 여러 가지 치매가 온다든가 활동에 제약이 있다면 요양원에 모셔도, 그리고 자식들이 수시로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 요즘은 다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임신이 문제가 되고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출산한 이후에 그 아이를 어디다 맡길 것이며 누가 돌볼 것이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뭐 7살까지인가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양육비도 줘야 되지만 부모들이,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아침에 직장에 갔다 저녁에 퇴근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라든가, 물론 1년 정도 산모들에게는 출산 휴가를 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보지만, 그러면 1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다든가 유치원에 간다든가 해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과정을 마친 이후에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는가, 이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국가가 그 아이들을 그야말로 아침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된다면 자식을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자식을 낳아서 돌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하니까 애를 못 낳는 거지. 그러나 결혼을 하면 애를 낳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현재 저출산율이 심각하잖아요. 0.9 몇 명,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그럼 이제 한 5, 6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겠죠.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감소가 안 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안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아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안 돌아가셔서. 근데 언제까지 안 돌아가시고 계시겠어요. 그리고 또 자식들을 계속 낳아서 한 집에 둘씩 셋씩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또 군대 갔다 와서 회사에 들어가고 돈을 벌고 그들이 세금을 내고, 그래야 또 그 세금으로 어르신들을 돌본다든가 또 태어나는 후세대들을 양육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상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저출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렇게 간다면은 한 명의 어린이가 태어나서 성장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게 될 때 한 명이 돈 벌어서 한 명의 어르신들을 치닥거리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부에 대해서 뭐 경제 정책을 이제 와서 바꾸라, 그것은 기대 안 하고요.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할 사람들도 아니고, 나라야 망하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네들이 정권 재창출, 그리고 자기네들이 감방 안 가는 거, 이런 거나 관심 있지, 나라가 잘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후에 분배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분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좌파입니다. 제가 좌파를 보니까 좌파는 분배가 우선이에요. 근데 우파는 성장이 우선이에요. 이것을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면 참 이상적이겠는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볼 때 뭐 이제 분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국가가 성장 지향으로 나가야 된다. 소득 주도가 아니라 성장 주도로 가야 된다. 그래야 국가의 비전이 있고 또 계속해서 이 탄탄한 대한민국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정부가 앞으로 10년, 20년 이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민들은 알거지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땅도 다 국유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정권이. 토지 국유, 토지 공개념. 그래서 땅은 다 국가 것으로. 이게 공산당이지 뭐예요. 이게 사회주의지. 그리고 또 자꾸 종교 탄압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미 사회주의가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됩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서 더 나라가 망가지기 전에, 더 무너지기 전에 이제는 국회,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된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야만 더 이상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 어두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올 한 해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뭔가 이렇게 좀 축소해서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작은 성취감이라도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있고 행운도 함께 하시는 그러한 2020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